네,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외국어 스펙 아닙니까?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궁금증 끝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여러분들의 풀리지 않는 숙제, 정말 어려운 산, 외국어죠. 피해가고 싶어도 요즘 워낙 스펙이 높은 친구들이 많고 그만큼 시험도 어려워지고 여러가지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고민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고 여러분들의 해당 사항은 꼭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토익, 토스 혹은 오픽이죠. 이 두 가지 같이 준비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 밥을 먹을 거예요. 지금부터 숟가락과 젓가락 둘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밥은 먹을 수 있죠. 둘 다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상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일단은 토익, 토스 이건 한 가지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여러분 토익만 보는 게 아니라 토스까지 스피킹을 보게 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요, 토익은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토익 점수가 800점, 900점이다 해서 거기에 나오는 어휘나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피킹이라는 보조 점수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대화를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필수 사항은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원하는 requirement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개 모두 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실제 스피킹 점수가 없으면 영어 면접을 보잖아요. 그리고 영어 점수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 회화 면접을 보지 않죠. 그건 이 점수만 있다면 충분히 현장에서 구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는 걸로 회사에서 판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둘 다 준비를 합시다. 제발. 자, 두 번째 질문. 토스와 오픽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좀 지표를 삼을 수 있는 포인트들은 있습니다. 토스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확실하죠. 어떻게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무언가 성실하게 암기 과목에 내가 자신 있다, 그러면 토스로 가는 겁니다. 물론 템플릿을 그대로 똑같이 외운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문제 유형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템플릿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휘 능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픽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질문의 주제가 정말 무한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캐주얼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피셜한 컨버세이션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닮아있지만 그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주제가 비즈니스 부분에 좀 한정되어 있어서 토익이라는 부분과 친근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나에게 어울릴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내가 영어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무언가 제약이 크게 없다라고 하면 오픽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영어를 그냥 나는 정말 공부로만 많이 배웠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고 회화를 할 때에도 공부한 내용으로 주로 대화를 한다, 그러면 저는 토스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 학생의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토스가 6이 계속 만년 토스 6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못하는 친구는 아니거든요. 돈을 꽤 날렸죠. 한 3, 40만 날렸을 거예요. 시험비가 7만, 8만 원 하잖아요. 그런데 오픽으로 딱 갈아타자마자 바로 AL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케이스는 다양해요. 계속 오픽은 IH가 나오는데 토스는 7이 나오는 친구도 있는 거죠. 보통 예전에는 IH랑 7이랑 같다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토스 7이 조금 더 받기 어렵다라는 평이 많기 때문에 AL이랑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맞는, 잘 어울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걸 먼저 도전해 보시고요. 도저히 생각처럼 점수가 안 나오면 한번 갈아타 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토익, 토스 평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점수를 만들어야 하나? 사실 이 부분 무조건 고고익선이죠.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고고익선이지만 거기에 대한 한계점이 있으면 좋고 그리고 최소 기준점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 학생들 같은 경우의 기준이랑은 조금 다르게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저는 외국어 부분에 조금 더 욕심을 내는 편이기 때문에 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는 평균 점수보다 50점 정도를 플러스 알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자 지원자의 경우에는 750점 정도를 생각하시면 조금 그래도 평균에서 뒤처지진 않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남자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850 정도를 생각하면 내가 그냥 평균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남녀 성차별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여자 지원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남자 지원자가 훨씬 적기 때문에 생기는 평균 점수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토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을 많이 이야기하고 오픽 같은 경우에는 IH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조금 외국어 부분을 어필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지극히 평균 점수였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50점 정도 이상은 그리고 한 단계 플러스 알파 레벨 7, AL 이 정도는 받아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명히 면접장 가서 할 말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플러스 알파일 수 있고요. 자, 중국어와 일본어 어떤 게 더 나을까?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일본어, 중국어 둘 다 임팩트 있고 메리트 있습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내가 잘 하냐라는 게 결과적으로 면접에서 판가름 나는 포인트가 될 건데 사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자신 있고 좋아하고 재밌는 거 그걸 선택하십시오. 물론 취향지 노선을 보면 중국이 훨씬 많죠. 그런데 일본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도를 가지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냥 언어에 관심을 갖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애니메이션 그리고 좋아하는 소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영화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중국이나 일본 중에서 더 좋아할 수 있는, 빠질 수 있는 그 문화를 한 개 선정하셔서 그걸 동기부여 삼아서 공부를 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당신이 좋아하는 거 그걸 선택하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자, 중국어 점수가 중요할까요? 급수가 중요할까요? 네, 당연히 급수가 중요합니다. HSK 4급이 250점이다. 하지만 HSK 5급이 190점이다. 면접관은 점수의 이런 정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국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전공한 사람이라면 딱 보면 알겠죠.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건 급수입니다. 야, 너 HSK 몇 급이야? 라고 물어보지. 너 HSK 몇 점이야? 이런 거 안 물어보죠. 그런 친구가 있다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점수 고고 익선은 할 수 있습니다. 말할 거리도 있고 하지만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레벨 6급이냐 5급이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초점을 맞추십시오. 단연코 일본어도 마찬가지죠. 제2외국어를 일본어, 중국어 이외에 딴다면 어떤 걸 따야 할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러시아어, 노어 그리고 스페인어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스페인어는 여러분들 남미에서도 쓰고 미국에서도 많이 통하기도 하고요. 유럽 전역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영어 다음으로 많이 쓰여지는 언어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노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 항공사들이 취항하고 있는 노선이 러시아 말고도 중앙아시아 계열에서 대부분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러시아어의 쓰임새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넓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취득할 수 있는 그 시험도 있죠.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있는데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러시아어도 시험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할 수 있다면 베트남어 정도 추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언어가 조금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FSC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스페인어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LCC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어 그리고 말씀드렸던 러시아어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SC가 나을까? HSKK가 나을까? 이 질문 굉장히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TSC 같은 경우에는 그 YBM에서 진행되는 시험이고요. HSKK는 HSK 중국 사무국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는 HSKK가 훨씬 더 깊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점은 HSKK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또 삼성이 이 TSC라는 이 성적을 가장 먼저 인사고과에 반영을 했고 면접을 볼 때도 가산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많은 항공사들에서도 TSC를 이렇게 제2외국어 성적 플러스 알파 하는 부분으로 인정을 해주게 됐습니다. 제가 아시아나항공 다닐 때는 HSKK가 아직까지 그렇게 뭐랄까 인사국가 이쪽 부분에서 성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TSC를 딸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따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외국어 스펙 언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여러분 스펙은 여러분들 딸 수 있을 때 따는 건데 가능한 한 빠른 게 좋습니다. 왜냐면 미리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따준다면 여러분들이 그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앞둔 시기에서는 정말 여유롭게 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800점이라는 여러분들의 성적이 있다면 5번 정도 치면 어쩔 땐 850, 60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750 나올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고한 이 기준점 수를 여러분들이 취득해 둔다면 이후에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여유롭게 플러스 알파 점수를 분명히 줄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여러분들 방학 때 제발 놀지 말고 그냥 어디 좀 들어가가지고 쭉 외국어 공부해서 바짝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외국어 공부 이게 대단한 사법고시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여러분들 누구나 칠 수 있는 시험인데 누구나 쳐야 하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끝내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죽을 만큼 고통이 있어야 그 짧은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토익, 토스 둘 중에서 한계가 너무 낮으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한계가 너무 낮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이 낮은 걸 넣지 마라 라고 합니다. 없는 만 못한 거죠, 여러분들. 네, 저 토익 점수 480점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토스는 7이야. 이상하잖아요, 일단. 뭐 이상해. 뭔가 괴리감이 굉장히 크고 이상해요, 여러분들. 괴리율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점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면접관들 이렇게 성적으로는 어떻게 보이냐면 가장 높은 성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적 중에 가장 높은 게 이력서에서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굳이 낮은 점수,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면 넣을 필요가 없고 두 가지가 비슷하다면 같이 보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항공사든 토익, 토스, 토익, 오픽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져서 점수로 영어 등급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정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둘 다 평균을 좀 맞춰주세요. 토익 점수 최저점의 학생, 합격생 몇 점인가? 일단 항공승무원을 기준으로 제 학생 중에서는 700 중반이 최저점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죠. 사실 외부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의 카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500점대도 있고 600점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그 친구들 대부분 어떤 친구냐면 일단 항공과에서 막 졸업 예정자인데 정말 예쁘고 학교 교수님께서 밀어주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점수인데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다른 제2외국어가 있거나 면접을 정말 잘 봤거나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냥 보는 순간 저 친구는 우리 회사로 데리고 오고 싶은 호감적인 멋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 소수의 케이스에 너무 휘둘리지도 마음이 흔들리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그 현실적인 길로 가세요, 여러분. 토익 점수가 죽어라 해도 안 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죽을 만큼 더 하세요. 아직 죽을 만큼 안 했기 때문에 안 오르는 거예요. 그냥 식욕도 떨어지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모든 게 그냥 놓고 싶어져야 돼. 그때 점수가 오릅니다. 그때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토익을 그렇게까지 해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면 점수가 안 오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까지 해야지. 그만 잔소리 할게. 영어를 잘하면 합격률이 높아지나요? 당연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제 학생 중에서 이 토익 점수가 높은 친구가 꽤 많았어요. 일단 900점이 넘으면 이 친구 꽤 잘하네, 영어 잘하네, 성실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연찮게 영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에어부산 면접에서도 영어 질문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물어봐. 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어로 대답 실컷하면 오케이, English start 이렇게 영어로 갑자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영어로 대답을 딱 잘했잖아요. 바로 합격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때 사실 또 영어 점수가 또 높으면은 영어 점수 굉장히 높네요.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지원동의 영어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이때 잘하면 합격 길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토익 점수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이미지예요. 눈, 코, 입, 키, 몸무게 이런 것만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얼굴을 또 더 예쁘게 더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해주고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자, 영문학 가면 영어 점수 어느 정도, 중국어학 가면 중국어 점수 어느 정도, 일어학 가면 일본어 점수 어느 정도. 자, 이것도 제가 정확한 기준을 드리긴 애매하지만 드릴게요. 일단 영어를 전공했다면 토익 점수 900점은 무조건 넘겨주세요. 토스는 7 기준, 오픽은 A에. 그리고 중국어학 가면 HSK 6급 가야 됩니다. 5급은 조금 부족해요.
일반인들이 취득해서 열심히 해서 취득하는 게 5급이잖아요. 일본어를 전공하신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일본어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일본어를 전공한 친구들에게 물어본 바로는 N2 이상은 최소로 취득해 주시는 게 좋고요. N1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JPT 같은 경우에는 550점 이상은 무조건 넘겨줘야 되지 않나. 이런 550이라는 숫자가 제가 봤을 땐 토익 점수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어를 잘 모르는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사실 낮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지만 시험이 되게 어려워졌대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800점 정도는 나온다면 일반인이 봤을 때 잘하는가 보구나 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JPT, JLPT 말 나온 김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JPT 같은 경우에는 YBM에서 이제 주관하는 시험이고요. JLPT는 일본 외무성 산하에서 진행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JLPT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잦지 않고요. JPT는 이렇게 자주 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거기에 잘 어울리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자주 기회가 있는 JPT가 여러분들이 접근이 쉬운데 시험이 어렵대요. 그래서 JLPT로 많이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도 하면 영어, 외국어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은 거의 다 답변을 해드린 것 같아요. 정말 좀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추가로 나중에 Q&A 영상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외국어는 요즘에 사실 잘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괜찮은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란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면접 준비와 외국어 공부 병행이 되나요? 라는 건데 물론 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어가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면 비율을 좀 영어에 더 많이 두고 면접에 조금 둬야겠죠. 그리고 면접에 조금 더 많이 두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영어가 그래도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더 추가적인 점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토익, 토스 둘 중에서 하나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병행이 됩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정도는 여러분들 봐야지 면접에 익숙해질 수 있고 외국어도 뭔가 성적을 취득하려면 그래도 완전 단기간 한 달 만에는 어렵고 제 생각엔 3달 정도는 걸린다 생각하거든요. 다 취득을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 여유 있게 항상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두세요. 마음만 먹지 말고 행동을 먼저 옮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스펙, 이미지의 플러스 알파를 반드시 더해줄 여러분들의 든든한 무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현실적인 이 조언이 답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